노바백스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디어 승인이 났습니다. 허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네, 허가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가 나자마자 바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미 지난 여름 정도부터 노바백스 완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창고에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라든가 유통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 백신을 당장 출하해서 현장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지만 있다면은 설 연휴 전이라도 노바백스 백신을 원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겠죠. 특히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8세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화이자나 모더나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원한다면은 그분들이 설 연휴 직전이라도 접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노바백스 백신은 전부 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생산된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 유통이 되어가지고 사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하나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댓글에도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아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대상이 안 되는데요. 그 연령에 맞출 수 있는 백신은 없는데 아이가 달걀 알러지가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에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는 그 애가 맞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달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달걀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되는 모든 코로나 백신은 달걀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은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달걀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있고 달걀을 이용하지 않고 만드는 독감 백신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아마 이거하고 약간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백신은 달걀을 원료로 해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달걀 알러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바백스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편리성도 있습니다. 우리 그 백신 맞으러 가시면은 병 하나에 한 5명, 10명분 들어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필드 시리즈라 그래서 1회 분량으로 아예 채워져서 독감 백신 맞으러 가면 그런 거 있죠. 각 일병이군요. 그렇습니다. 각 한 명당으로 포장이 된, 개별 포장이 된 걸로 아예 생산을 할 때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염의 가능성도 아주 적고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단백질 하원 백신이라서 오랫동안 사용한 그런 겁니다. 예컨대 B형 간염 백신이라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첫 접종을 한 달 이내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바백스와 같은 기술로 만들어졌고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이 백신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성은 잘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에서도 상당히 좀 긴 기간,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관, 운송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드는 제품은 상당히 품질이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특히 인도 같은 데서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어서 공급이 된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네, 오늘 위중증 환자 48명이 줄어서 현재 701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44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6,210명입니다. 그리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167명입니다. 오늘 지표 살펴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목요일인데 지금 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주일에 제일 중요한 게 수요일, 어제 피크를 찍고 오늘은
23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해외 유입이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200명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391명이나 되는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입을 여러 형태로 당국이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 그 이외의 모든 지표가 다 좋습니다.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연령 분포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위중증 환자가 701명입니다. 어제 무려 48명이나 줄어들면서 700대 완전 초반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되면은 60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60대 이상이 총 558분. 그래서 처음으로 80%를 깨고 78.89%가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84% 정도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50대까지 오게 되면은 640명, 비율로는 91.3%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오늘 좀 있는데요. 20대에 오늘 8명인데 어제 9명이었습니다. 1명이 해제되었는데요. 20대에 사망이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중증이 사망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사망 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예외적인 일들이 좀 많습니다. 안타깝게 오늘 44분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60대 이상이 37분, 비율로는 84.09%. 이것도 보통 90%가 넘었는데 오늘 84%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50대에 무려 4분, 40대 1분, 30대 1분에다가 20대에 아까 1분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는 다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병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처음으로 40%를 깨고 30%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실 사용 중인 것은 38.9%, 남아있는 병실이 1,100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반 병상은 30%를 깨고 29.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용 가능한 것이 11,000개를 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률은 지금 전체 인구 대비 43.1%로 되고 있고요. 60세 예.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82.4%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오미크론 확진자의 절반가량은 증상이 없었고요. 폐렴과 같이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내용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목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샘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예. 샘플 규모,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감염자 숫자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분석이 가능한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이제 임상 추이를 살펴본 샘플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살펴봤더니 오미크론 확진자의 47.5%,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무증상이고, 그리고 증상이 있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앓고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예. 심지어는 이제 중앙임상위원장인 서울대학교 감염내과의 오명돈 교수는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다. 그냥 차라리 코로나22 바이러스라고 예. 새롭게 명명을 하는 게 자기가 보기에는 더 맞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증상이라던가 혹은 특히 병독성 측면에서 너무나 경미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식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감기 정도로 혹은 인플루엔자 독감 정도로 판단을 하고서 완전히 방역과 관련된 새 판을 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그리고 또 오명돈 서울대 교수 등이 발표한 내용이 설대호 교수님께서 며칠 전에 연합뉴스에 인터뷰하시고 어제 자세하게 우리 코로나 특보에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대동소이하냐면
그냥 설대우 교수님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대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예, 교수님 첨언하실 거 있습니까? 어제 임상 결과. 강 기자님이 굉장히 잘 예.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러는데 약간만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선 제가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한 게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자세하게 설명이 드린 게 수요일, 어제였습니다. 그러는데 중앙임상위원회가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고 난 오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차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 나는 상태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지난달 4일에서부터 17일까지 감염됐다고 알려져 있는 40명,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된 40명을 분석을 했는데요. 숫자는 많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40명을 분석을 했는데 47.5%니까 거의 50%가 무증상이에요. 증상이 없어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아주 가볍고 또 하나는 아주 약한 감기 증상. 그러니까 독감도 아니에요. 환절기 감기 증상이고요. 15% 정도가 아주 약한 폐렴.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다룬 것처럼 상기도만 감염을 시키고 하기도, 즉 폐 쪽으로는 거의 감염을 못 시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이후에 감염이 되어서 확인하고 있는 90명, 그러니까 90명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 90명, 90명도 증상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30명에 대해서 결과는 유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 중앙임상위원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모든 병의원들이 환절기 감기나 독감 시즌에서처럼 이 코로나19에 대응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새판 짜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이것만 잘 관리하면 2달 이내에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2달이라고 하면 언제가 되냐 하면은 3월 15일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3일절 저는 독립을 말씀하셨죠. 3월 1일 날에 예. 독립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보다 한 2주 정도를 늘려 잡은 것이지만 아무튼 내용은 방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고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보다는 훨씬 우리 상황에 맞고 향후에 우리 방역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갈 건가 하는 예. 것을 시사한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실제로 중앙임상위원회가 이제 그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코로나19 임상과 관련된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또 확인을 해서 논문 작업까지도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팬데믹 2년 기간 동안 오히려 현장의 연구자들로부터는 좀 원성을 받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독점을 해가지고 그걸 자신들이 가공을 해서 뭐 중요한 논문이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임상위원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현장의 연구자들로부터 이제 원성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데이터들은 다 여기로 모아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연장선상에서 초기 오미크론 감염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1차 분석한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 1차 분석한 결과가 제가 계속 우려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거죠. 저는 오미크론 변이의 병독성이라는 것 자체가 백신을 접종했거나 혹은 코로나19를 이미 알았던 분들이 많은 나라들에서 일단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오미크론 변이의 병독성 자체가 낮아진 것인지 예. 아니면 백신이나 혹은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가 그 사회에 많아서 인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1차적으로 지켜본 결과를 보니까 병독성 자체가 낮은 것 같더라. 그리고 설대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코로나19 델타 변이까지의 병독성과 비교했을 때 상기도만 감염시키는 감기에 오히려 더 가까운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은 네. 결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앙임상위원회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거 오미크론 변이가 만약에 어제 설대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체 확진자의 한 75%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진짜 좀 안심하는 단계로 네.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좀 소규모라 조심스럽긴 한데 이 결과를 우리가 40명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40명, 또 이제 90명, 90명을 예.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더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확인한 게 뭐냐면은 오미크론이 굉장히 방역과 관련해서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오미크론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서 종식 국면으로 이끌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임상위원회가 방역 당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임상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앙임상위원회가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층적인 연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데이터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이 점에서 방역 당국에 이제 제가 하나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전하, 그 중앙임상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미크론은 향후 방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세종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세종이 되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방역 상황을 잘 어떻게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준비를 잘해서 오미크론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방역 상황을 좋게 만들면서 종식 국면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집중을 해서 그런 중요한 세판 짜기를 잘 해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많은 고통받는 분들, 또 우리 경제의 회생, 또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세판 짜기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헷갈리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코로나 특보에서 좀 따라가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